북한이 내부적으로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제 변동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군부 쿠데타. 그리고 이제 민중운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 북한으로 보면 저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위계적인 질서가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못 살면 그거는 계속 갈 수 있어요. 북한 체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근근히 굴러왔잖아요. 근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풍요롭고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비교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나타나요. 북한 내부의 계층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이제 나타나는 게 분노예요. 분노죠. 맞아요. 탈북민들이 대표님 오셔가지고 제일 분노했던 게 뭡니까? 속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야, 저 김 XS가 우리를 속였구나. 특히 뭐 자기들 별장 있고 호화생활하고 거기에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분개하시더라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알죠. 조금씩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아가고 더 많이 이제 알아간다면 그러한 변화의 욕구가 분명히 터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뭐가 결합되어 있냐면 지금 시장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본이 사적 소유가.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커져가고 있고 또 외부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힘들이 이제 커지면 그게 하나의 폭발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한계는 있어요. 북한 당국은 계속 이거를 위에서부터 내려 찍으려고 하겠죠. 주민들 아래로부터 이거를 자꾸 표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의 힘을 더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북한의 야만의 이 외부 정보를 잘 들여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조직을 키워낼 수 있을까? 또는 저항 세력들을 확장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키워질 때 저는 북한의 변화가 반드시 오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의 역할이 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통일은 어느 순간 먼 훗날 그냥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영상 유튜브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든 북한에 보내고 또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구독자분들이 봐주시고 이런 것들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언젠가 정치인이 우리에게 통일을 준다? 불가능하죠. 한국의 대통령과 김정은 뭐 지금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도자 갈 거니까 김정일 만나서 자 우리 이제 통일합시다. 뭐 남북한이 하나로 됩시다. 그럴 일이 없죠. 없죠. 지금 오히려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과는 완전히 이제 차단 봉쇄하겠다. 제2의 베를린 장벽을 지금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희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역사상의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도 얼마나 많은 인류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붕괴되고 결국은 통일이 됐잖아요. 그건 과거예요. 맞아. 근데 그 역사 속의 과거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데 김정은이 지금 저 휴전선에다가 새롭게 제2의 베를린 장벽을 세우겠다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규탄해야죠. 해야죠. 예. 그 북한의 김정은이 뭐 2개의 조선, 이제 대한민국을 철대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탄은커녕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이제 통일하지 말자. 뭐 2개의 국가론으로 가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너무 그게 좀 안타깝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통일이 어렵죠. 언제 올지 사실 막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야 그러니 우리가 통일은 이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언젠가 오면 받아들이고 이거는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정말 그 안에서 이게 저항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키워줘야 된다. 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북한에서 항상 선군 정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10년 동안 내보내고 요즘 뭐 13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군대들을 정신으로 일단은 무장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온 우리 탈북민들도 북한의 정신력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력은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전쟁을 해봐야지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정신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봐요. 정답이네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갔을 때 군인들이 바닷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막 김정은 장군을 외치거든요. 생쇼하죠. 생쇼. 심지어는 아이를 안고 그 군인 가족 엄마가 바다에까지 한겨울에 들어가서 막 한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볼 때 북한의 군인들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교육받고 있고 심지어는 천리행군도 가고 막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고 밤에는 뭐 하나요? 남한 드라마 뒤에서 몰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 군인들 막 겉으로 지금 볼 때는 뭐 한국이 20대들이 뭐 군대 뭐 가면은 막 저게 군대야. 뭐 전쟁 나면은 저렇게 사상성이 높은 북한 군인들하고 싸우면 다 막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막 심지어는 뭐 군대에서 핸드폰도 쓰고 뭐 훈련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전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반대인 거죠. 북한은 낮에 보일 때는 아주 사상성도 높고 훈련 강도도 센 것 같지만 밤에는 그냥 남한 드라마 보면서 완전히 싸울 사기를 없는 거죠. 전쟁 났을 때 누구랑 그 싸우겠어요, 사실. 그냥 총구리 다 거꾸로 돌리겠죠. 근데 남한 한국 군인들은 낮에 보면 뭐 별로 정말 뭐 핸드폰도 쓰고 일과 시간 지나면 그런데 실제 전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용맹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연평도 포격대. 그랬구나. 연평도 포격대. 여러분들 정말 그 연평도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다고 표현하거든요. 북한에서 이렇게 그 올 때 그 포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완전히 불비가 내렸다고 주민들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트라우마가 있대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이야기 꺼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네,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야, 그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근데 그 포탄의 이 불바다를 뚫고 한국형 전차가 뚫고 나간 거잖아요. 그거를 연평부대에서 실제로 그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이 지금도 이제 봤습니다. 저도. 네. 저는 그 사진 보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군인들이 정말 그렇게 전시가 되었을 때, 상황이 됐을 때, 그 정도로 용맹하고 잘 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군대 가면 뭐 이 훈련을 전시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훈련할 때 그리고 뭐 평소에 이렇게 20대의 나약한 청년들 같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국군 장병들 저는 믿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요즘에 그 해군 캠프에 강의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 해군 캠프가 해군은 특별하게 배를 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타다가 육지에 잠시 와서 이제 그 정비를 하는 기간 중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녀왔는데 정조대왕함이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군함이요. 이지스함. 이지스함. 이지스함급. 네. 그게 그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직접 이제 그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받아왔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대략 이지스급 군함. 한국에서 제일 비싼. 조 단인가요? 정확해요. 1조 4천억. 와. 그 배를 받아와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그 실전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를 하는 그 장병들을 대상으로 제가 함장님하고 이제 장병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정말 사기충천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이지스급 함을 타고 우리의 영토를 영해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뛰었고 맞아요. 네, 우리 군인들 국군 장병분들을 정말 저는 믿습니다. 그의 이지스함급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북한군이랑 싸운다고 하면은? 일단 전 세계 몇 대 안 되고요. 네. 북한은 당연히 없고. 네. 없죠. 네. 그리고 첨단 시설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지스함 그 정조대왕 하면은 일반 사병이 지금 없어요. 다 장교 부사관급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 네. 한국에서 제일 비싼 큰. 만약에 북한에서 이번에 뭐 국군의 날 뭐 무기도 우리가 막 자랑하고 이랬잖아요. 또 이지스함급의 이런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만약에 안다고 하면은 쟤네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반응 보였죠, 김정은이. 어떻게? 벌벌 떨면서. 네. 야, 정말 전쟁 못 하겠다. 왜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하냐면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자기들은 핵을 갖고 있는데
남조선이 핵이 없으니까 저렇게 그냥 깡통 무기 들고 나가지고 아이고야. 우리를 위협한다. 참 가소롭다. 어머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머, 어머. 근데 그게 한마디로 이렇게 짓는 게는 무섭지 않다는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너희는 없지 않냐. 우리는 갖고 있는데 너희는 없지 않냐. 지금 그거를 이제 막 부각시킨다라는 거는 이 한국에 갖고 있는 국군의 날 때에 보여줬던 그 무기들이 너무너무 위력적이라는 거를 지금 오히려 방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이렇게 뭔가에서 대응을 한다는 게 그런 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한국의 그 고물스러운 무기를 갖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들 지금 믿는 건 오직 핵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은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영상물들이 북한을 들어가잖아요. 네. 요 국군의 날 이런 행사를 이런 무기 자랑을 이런 무기를 북한 주민들도 보고 군인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무기를 보고 위협감을 느낄까 봐 정확한 내부용으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북한 군인과 우리 군의 이 전략 물자라든지 장비를 비교를 하면 이건 뭐 천지 차이죠. 이게 우리가 굳이 막 남한 거를 안 보여줘도 북한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북한 열병식 하잖아요. 열병식 할 때 얼마나 무기 조합합니까? 심지어는 그 예전에 생수차로 위장한 그게 위장해서 뭐 무기다 이렇게 이제 등장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뜨락도로 부대. 물론 이제 자기들 말로는 뭐 예비군 대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이 열병식 때 보여지는 그 무기만 보더라도 이미 남한의 국군에 날 때 보여줬던 그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 자체도. 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뭐 K2 전차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 군인들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거네요. 북한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질까 봐 자기네는 핵이 있다. 이거를 더 강조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오로지 이제 핵 강국이다. 네, 그리고 이걸 지켜 나가자. 그리고 김정은이 그 최근에 거기 또 갔다 왔잖아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 네, 여기를 가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핵무기다. 핵밖에 없다. 이걸 틀고 국권이 지켜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 핵 하나 들고 지금 굉장히 핵 하나 들고 그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 군인들 다 알죠. 남한의 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에 투입되는 USB 이 영상물 안에 이 한국의 국군의 날 시가행진 이거 보여주면 좋겠어요.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시가행진 그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이게 정보라는 거는 그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서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지. 예전에 그 북한 당국이 제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 당국이 한국에서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시위 장면을 북한에 이제 보여줬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걸 본 게 아니고 그때 옷이라든가 시계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번에 10월 1일 국군의 행진 시가행진 할 때 무기도 물론 보지만 거기에 나온 시민들, 그렇죠. 복장, 옷, 그리고 표정. 북한처럼 이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치. 사진 찍고 그치. 자유롭게 뭐 자기 그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자유를 누리면서 아 이게 정말 우리가 누리는 자유다. 그냥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한 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열병식을 하거나 뭐 큰 행사를 할 때 동원되면 아니잖아요. 꽃을 들고 다 똑같이 맞춰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가행진 할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진짜 그때 어떤 분인가 그 우리 아들들 멋있다라고 할 때 멋진 표현이네요. 네. 너무 그 말에 막 뭉클하더라고요. 멋있죠.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기. 네. 조국의 영예와 영공, 영토는 우리가 지킨다. 맞습니다. 저는 체경만 봐도 북한군이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맞아요. 체경만 봐도 정말 뿌듯합니다. 네, 군대 가서 뭐 영양실조 걸려서 나온다고 하니까 북한은. 네. 그렇죠. 오늘 우리 교수님한테는 정말 다른 분들한테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제 고향 해산시를 또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저 사진은 해산시 건너편에서 다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편 중국에서 찍은 건데 제가 그걸 찍으면서도 내가 왜 여기서 내 반쪽 조국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나. 그래서 정말 통일이 되어서 우리 고향인 해산시에 함께 가서 반대편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해산이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응원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